안녕하세요. 해외 축구를 전문 분석해드리고 있는 해축다나와입니다. 시청료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스포츠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댓글을 통해 무료 멤버방에서 99% 적중률의 픽을 받아보세요. 쿠푸스는 최근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수비적인 문제를 드러내며 특히 미트윌란과의 플레이오프 첫 경기에서 0-4로 패배했다. 공수전환에서 기복이 크고 중원 강화와 패싱 게임을 위해 요니, 카우쿠를 영입했지만 수비의 집중력이 여전히 부족하다. 또한 수비의 약점은 경기 전반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고 강풍과 바람이 예보된 상황에서 수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반면 미트윌란은 필립 빌링을 영입해 중원을 강화하며 공격진에서는 프랑클리노와 오소리오의 득점력으로 빠른 공격을 전개하고 있다. 우스만 디아오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로테이션을 통해 4-3-3 전술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원정에서도 체력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특히 첫 경기에서 세트피스와 압박 전개로 우위를 점하며 실질적인 전력 차이를 보였다. 이번 2차전에서는 쿠푸스가 홈 2점을 활용하려 하지만 수비 집중도와 기상 변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미트윌란은 공격과 중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전술적으로 더 유리한 상황이다. 전반적인 경기력과 전력 차이를 고려할 때 미트윌란이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크다. 시그마 올로모우츠는 최근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미체조와 티자니의 복귀로 공격과 중원의 강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차전에서 말메 FF의 0-3으로 패배한 후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티자니의 득점력이 복귀하며 공격력이 보강된 점은 긍정적이다. 홈에서 2승 1무를 기록하는 등 강한 면모를 유지하고 있지만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별한 부상자는 없지만 경기에 따라 집중력과 공격의 조화가 중요할 것이다. 말메 FF는 1차전에서 압도적인 3-0 승리를 거두었으며 하크사바노비치가 멀티골을 기록하며 주요 득점원으로 떠올랐다. 최근 3경기에서 승리를 이어가고 있으며 높은 득점력과 안정적인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여러 주요 선수들이 부상으로 결장 중이며 이로 인해 일부 부문에서 약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공격수들의 득점력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 시그마 올로모우츠는 홈 2점을 살려 반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말메 FF는 핵심 공격수들의 결정력과 득점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시그마가 접전 양상으로 경기를 이끌 가능성은 있지만 말메 FF의 전반적인 전력과 경기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승리를 예상할 수 있다. 삼순스포르는 최근 리그에서 연승을 이어가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린 상태이지만 유로파리그 예선 2차전에서 중요한 선수들이 결장하게 되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아놀드 무사바, 에르한 예겐, 아이타친 파자르 등 핵심 자원들이 부상이나 자격 문제로 출전이 불가능해 기존의 강한 역습과 측면 돌파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영입된 켈레치 이에아나초의 출전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기존 선수들의 조직적인 플레이에 의존하고 있다. 파나티나이코스는 1차전에서 2-1로 승리하며 전술적 우위와 경기력에서 앞섰다. 레나토 산체스의 영입으로 미드필드의 빌드업과 공수 전환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8경기에서 단 한 번의 패배만 기록한 안정적인 팀이다. 다만 주전 왼쪽 풀백 키리아코플로스의 결장으로 좌측 수비에 약점이 남아있어 삼순스포르의 역습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공격적이고 득점력이 있는 팀으로 경기는 초반 신중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삼순스포르는 홈에서 공격적인 역습을 준비할 것이지만 핵심 선수들의 부상으로 수비와 전술적 유연성이 제한될 것이다. 반면 파나티나이코스는 미드필드에서 주도권을 잡고 공격을 전개할 것이다. 하지만 좌측 수비의 약점이 역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경기는 여러 번 열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양팀의 전력 차이가 크지 않으며 무승부를 예상할 수 있다. 루도 고레츠는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을 앞두고 최근 꾸준히 최정예 라인업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수비력을 자랑하고 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중앙 미드필더와 윙어를 적극적으로 보강하며 팀의 공격적 전개와 측면 활용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6경기에서 2승 3무 1패를 기록하며 연패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홈 경기에서 3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이다. 루도 고레츠는 실점 최소화를 목표로 한 경기 운영을 하며 전방과 중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창의적인 공격 장면을 만들어낸다. 다만 득점력보다는 실점 최소화에 초점을 맞춘 기조가 뚜렷하다. 스캔데자는 최근 변동 없이 핵심 멤버를 유지하며 조직력을 강조하는 경기를 펼치고 있다. 역습과 세트피스를 중심으로 한 전술을 구사하며 상대의 높은 수비라인에 대응해 빠른 볼 탈취와 전진 패스로 효율적인 공격을 이어간다. 최근 6경기에서도 득점 2, 실점 1로 실리적 축구에 집중하며 수비와 순간 집중력에서 강점을 보인다. 스캔데자는 피로 누적이나 체력적인 변수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며 후반전에는 빠른 역습과 측면 침투로 득점 기회를 창출한다. 이번 2차전에서는 두 팀 모두 실리적이고 수비 중심적인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인다.
루도고레츠는 홈에서 점유율을 가져가며 중원 보강으로 창의적인 전개를 기대할 수 있지만 스캔데자는 전통적인 강한 수비와 순간 역습을 통해 경기를 풀어나갈 것이다. 양팀 모두 큰 전력 손실 없이 경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최종적으로 루도고레츠가 홈에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된다. PAOK는 이번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홈에서 강력한 수비력과 공격적인 효율성을 자랑한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슬래치, 카르모나, 노우원은 팀의 수비와 미드필드를 강화하며 기존 주전들과 빠르게 융합되어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경기 전개를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 5경기 성적도 2승 2무 1패로 홈에서는 견고한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PAOK는 박스 안점유와 유효 슈팅에서 강점을 보이며 패스 성공률도 86%로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특히 감독 루체스쿠의 지도하에 팀 전반에 걸쳐 균형 잡힌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리에카는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지만 원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득점력이 제한적이다. 특히 리에카의 공격은 박스 바깥에서의 중거리 슛이나 세트피스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PAOK의 강력한 수비를 뚫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리에카의 패스 성공률도 82%로 준수하지만 공격에서의 기회 창출은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의 핵심 선수인 메날로는 꾸준한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어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두 팀 모두 피로 누적이 적고 주전 선수들이 정상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 체력적인 변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PAOK는 홈에서 강력한 수비와 조직적인 압박을 통해 리에카의 역습을 차단하며 경기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리에카는 역습과 중거리 슛으로 실마리를 찾으려 하겠지만 PAOK의 수비와 미드필드의 결속력이 이를 잘 통제할 것이다. 결국 PAOK는 특유의 수비력과 미드필드 압박을 바탕으로 리에카의 공격을 차단하며 홈에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디나모 키예프는 핵심 선수들이 모두 정상 컨디션을 유지하며 볼로신을 중심으로 역습과 세트피스를 활용하는 전술이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1차전에서 볼로신의 득점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팀 전체의 역습 패턴이 여전히 주요 공격수단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리그 일정이 없었던 만큼 7일간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도 체력적 우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카비 텔아비브의 공격력에 비해 디나모 키예프의 수비가 다소 취약했기에 1차전처럼 점유율과 슈팅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카비 텔아비브는 1차전에서 페레츠와 예이즈켈의 뛰어난 득점력을 앞세워 디나모 키예프를 압도했습니다. 특히 두 선수는 팀 공격의 핵심이 되고 있으며 1차전에서도 마카비의 공격 전술이 잘 실행되었습니다. 베렐 영입으로 수비의 안정감도 더해졌고 빌드업에서의 기동력과 측면 돌파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마카비는 중립구장에서 체력적으로도 불리함을 느끼지 않으며 디나모 키예프의 역습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마카비 텔아비브는 페레츠와 예이즈켈의 공격력을 바탕으로 디나모 키예프의 수비를 뚫어내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나모 키예프는 반격과 세트피스를 통해 기회를 만들겠지만 마카비 텔아비브가 더 많은 득점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카비 텔아비브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보이스는 최근 안정된 전력으로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홈 경기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이번 2차전에서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다. 핵심 선수들이 모두 정상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4-2-3-1 전형으로 수비 안정화와 중원 장악에 집중하는 전술이 잘 맞아떨어진다. 슬로반 브라티슬라바는 최근 5경기에서 불안한 성적을 기록하며 공격과 수비에서 부족한 부분이 드러났고 1차전에서도 영보이스에게 밀린 모습을 보였다. 슬로바는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했지만 그들이 팀 전술에 완벽히 녹아들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1차전에서 점유율과 찬스 창출에서 영보이스에 비해 부족함을 보였으며 공격적인 전개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또한 첫 연잔디에서 더 익숙한 선수들이 많아 영보이스의 인조잔디에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영보이스는 홈에서 매우 강한 경기력을 보이며 1차전에서의 승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슬로반이 공격과 수비에서 개선하지 않으면 영보이스는 또 한 번 조직적인 경기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할 때 영보이스의 승리가 예상된다. 행크는 1차전에서 5-1로 대승을 거두며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2차전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꾸준한 경기력을 보였고 특히 홈에서의 수비 안정성과 빠른 공격 전환 능력을 자랑한다. 핵심 선수들이 모두 정상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술적으로 중원과 측면 연계를 통해 상대의 수비를 효과적으로 흔들고 있다. 행크는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고르게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 이번 2차전에서도 강력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레흐 포즈나는 최근 5경기에서 불안한 성적을 보였고 수비 불안이 두드러진다. 공격에서는 평균 2골 이상을 기록하고 있지만 실점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균형을 잃고 있다.
1차전에서도 행크의 수비진을 상대로 찬스를 만들지 못했으며 체력 소모가 큰 후반전에서 실점을 허용했다. 원정에서의 실점률이 높아져 행크와의 경기에서 수비 집중력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행크는 홈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조직적인 공격과 수비를 통해 상대에게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 레흐 포즈나는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지만 수비의 불안과 체력 누적이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행크의 승리가 예상된다. FC 위트레흐트는 최근 유로파리그와 리그에서 강력한 전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다. 공식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며 득점력과 수비력에서 모두 우위를 점하고 있고 홈에서는 4연승을 기록 중이다. 1차전에서도 지린스키 모스타르를 2-0으로 제압하며 공수 밸런스와 조직적인 압박을 통해 상대를 압도했다. 모든 주축 선수가 정상 출전 가능하며 경기력에 제한을 줄 요인은 없다. 반면 지린스키 모스타르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를 기록하며 불안한 성적을 보였고 특히 원정 경기에서 득점력 부족과 수비 불안을 드러냈다. 전방 압박과 패스 성공률에서 경쟁력을 상실했고 결정적인 순간의 마무리가 부족해 위트레흐트와의 전력 차이가 분명하다. 이적 시장에서도 특별한 변화 없이 기존 스쿼드만으로 경기를 치르게 되었다. 위트레흐트는 감독 교체 이후 윙백을 적극 활용하며 경기를 지배하고 있고 최근 8경기에서 6승 2패의 성적을 거두며 전반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지린스키는 원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위트레흐트의 조직적인 수비와 공격 전개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종합적으로 위트레흐트가 승리할 확률이 높고 승리를 예상한다. FCSB는 최근 안정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1차전 에버딘 원정에서 2-2 무승부를 기록하며 중원과 공격의 유기적 연결을 잘 보여줬다. 최근 5경기에서 7득점 5실점을 기록하며 공격과 수비 모두 균형을 이루고 있고 이적 시장에서 보강된 수비와 공격 자원들이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감독 교체 후 전술적 변화가 성공적으로 적용되었고 현재 모든 주축 선수들이 정상 출전 가능하여 홈 경기에서 강력한 전력을 발휘할 것이다. 에버딘은 새 감독 체제에서 공격과 수비 모두 리빌딩 중이지만 아직 경기력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5경기에서 6득점 6실점으로 공격과 수비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이적 시장에서 전방 파괴력에 약간의 공백이 생겼다. 1차전에서 공격 전개가 부족하고 중원에서의 압박은 있지만 핵심 지표에서 FCSB에 밀린 모습이었다. 새로운 자원들이 팀에 합류했지만 실전 적응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하다. 경기 흐름은 FCSB가 홈 이점과 조직력, 공격 효율성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에버딘은 체력적 부담이 크지 않지만 감독 적응과 전술 시스템 완성도가 부족해 FCSB의 전술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FCSB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프라가는 이번 경기에서도 전력의 안정성이 돋보인다. 주전급 선수들의 결장 없이 풀라인업을 유지하며 최근 경기에서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5경기에서 평균 XG 2.31을 기록하고 있으며 슈팅 시도와 점유율에서 모두 우위에 있다. 프란 나바로, 자라자르, 파우 빅토르 등 핵심 자원들이 팀 공격의 중심으로 활약하며 특히 레오나르도 렐로의 크로스가 팀의 공격을 더욱 다채롭게 만든다. 프라가의 조직력과 공격 효율성은 홈 경기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링컨 레드 인푸스는 프라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전력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최근 5경기에서 XG 0.38로 공격 전개가 저조하며 수비 집중력도 떨어지고 있다. 중원 핵심 자원인 치폴리나와 데바르가 경미한 컨디션 저하를 겪고 있으며 원정에서의 성적도 좋지 않다. 최근 10경기에서 1승 2무 7패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유럽 무대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 전력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프라가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여 빠른 공격 전환과 강한 압박을 구사하면 링컨의 약점을 공략할 것이다. 링컨은 수비에서 반복적으로 공간을 내주는 경향이 있어 프라가의 빠른 패스와 템포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반적인 전력 차이와 맞대결 기록을 종합적으로 보면 프라가의 승리가 예상된다. 이상 오늘 해외 축구 경기 분석 모두 꼼꼼하게 해드렸습니다.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며 혼자 분석하기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댓글을 통해 무료픽 멤버방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